반갑습니다 여러분, 식물식당입니다. 제가 어느덧 유튜브를 한 지 한 7개월 정도 지났고요. 여러분들과 좀 많은 거를 나누고 이렇게 같이 해나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뭐 심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위주로 십수년을 일해왔기 때문에 이 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제가 아는 정도 수준, 그 정도만 알게 됐는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뭐 정보도 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그냥 너무 어려운 것들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느끼는 점들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도 해보고 같이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제작해 보려고 컨텐츠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뭐 기존에 유지하던 컨텐츠들은 계속 할 건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컨텐츠도 좀 관심 있게 같이 함께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늘 보는 난들이죠, 난들. 나는 뭐 과거에서부터 막 되게 우리랑 오래 있었어요. 약용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목적처럼 관상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쁘고 열심히 키우는 난이 뭐가 난인지 모르고 우리가 키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저도 맨날 난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난인 거지? 난을 분류짓는 그 규칙은 뭐지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첫 단추부터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난은 주로 이제 단자엽 식물에서 이제 나온 게 난이거든요. 단자엽 식물, 이렇게 우리 난들 보면은 잎사귀 보면 떡잎이 외떡잎 식물이죠. 단자엽 식물이 외떡잎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이 이제 떡잎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외떡잎입니다. 외떡잎으로 하나씩 나온 애들. 그리고 뿌리가 이런 식으로 수염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키우면요, 뿌리가 이렇게 길다랗게 있고 장가지들이 막 이렇게 있는 형식이 있죠. 걔네들은 거의 다 이제 쌍떡잎 식물이죠. 외떡잎 식물이 아니에요. 외떡잎 식물의 특징은 뿌리가 수염뿌리, 뭐 주뿌리가 없고 수염뿌리로 되어 있는 게 외떡잎 식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 그렇게 생긴 애들이 다 난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자란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도 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사실 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난을 구분짓는 가장 큰 규칙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꽃이에요. 오늘은 이 꽃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져야지만 난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레드립을 하나 이렇게 따놨어요. 레드립을 하나 따놨고요. 난 꽃잎을 구성하는 건 통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개의 꽃잎과, 자, 꽃잎 하나, 둘, 셋, 입술꽃잎까지 3개의 꽃잎과 뒤에 3개의 꽃 받침으로 6장으로 총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벌써 첫 번째 큰 특징을 말했네요. 이 난을 규정짓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입술꽃잎입니다. 꽃잎 중 하나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죠. 제가 맨날 그 난 설명하는 영상 중에서 입술꽃잎이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화려하네, 안 화려하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이 입술꽃잎은. 사실 입술꽃잎이 있냐 없냐만 보셔도 난이냐 난이 아니냐를 규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입술꽃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화려하죠. 이 흰색 바탕에 이렇게 있지만 입술꽃잎만큼은 되게 화려해요. 왜일까? 이제 곤충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꽃가루를 퍼날르는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냥 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보시면 입술꽃잎 같은 경우는 화려한 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곤충들을 그런 거를 유혹해가지고 꽃으로 이렇게 와서 꽃가루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그 중요한 기능과, 또 여기 보시면 평평하고 되게 앉아서 놀기 좋게 생겼잖아요. 바로 이런 곳에 와가지고 곤충들이 착지를 쉽게 하라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기능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모든 난들이 다 똑같은 입술꽃잎처럼 생긴 건 아니죠. 호접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또 어떤 호접란들은 보면 널찍하게 이렇게 손바닥같이 생겼고, 그리고 파피오페들림처럼 이렇게 조롱박처럼 생겼고, 또 카틀레아처럼 아주
긴 트러펫처럼 생긴 그런 입술꽃잎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난들은 입술꽃잎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입술꽃잎이 없으면 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동양난도 꽃이 이렇게 작잖아요. 동양난도 꽃이 이렇게 작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입술꽃잎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들은 구성이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입술꽃잎이 있죠. 입술꽃잎이 있어야 난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두 번째로는 이 예주입니다. 예주. 이게 온코스, 이게 솟아있는 부분은 있죠. 예주는 어떤 기관이냐면 이제 암술과 수술이 있잖아요.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꽃이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이 예주에는 보통 일반 식물에는 암술과 수술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이 나는 이 암술과 수술이 한 장소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예주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암술 수술이 한 장소에 있는 아주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난의 또 두 번째 큰 특징이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하나씩, 얘한테 미안하지만 하나씩 이제 좀 해체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화분 덮개를 보시면 머리 같은 부분이죠. 화분 덮개를 또 이렇게 딱 들쳐내면 떨어진다. 덮개를 들쳐내면 보시면 가운데 노란색 두 개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이게 화분괴입니다. 화분괴. 세 번째 특징은 나는 화분괴가 있어요. 화분괴는 뭐냐면 보통 꽃가루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벌들이 막 다리에 막 달고 날아가서 막 수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무슨 뭉쳐진 구슬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수가 이렇게 딱 하나씩 뭉쳐져 있어가지고, 호접란 같은 경우는 화분개가 뭐 2개 있고, 카텔리아 같은 경우는 4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구분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다수의 화분개가 있다는 게 또 호접란의 난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이를 화분개를 좀 떼어볼게요. 이 부분까지는 뭐 사실 근데 일단 특징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끝에 부분에 보시면 또 이렇게 또 부리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소취라고 부르는데, 이 소취는 어떤 역할을 하냐, 벌레가 와가지고 자극을 주면은 이제 소취에서 끈끈한 액이 나오면서 이 화분개를 달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암수가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서 수정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막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사실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특징이 5가지 있다는 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입술꽃잎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직 4개밖에 안 말씀드렸죠. 입술꽃잎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분괴, 그 다음에 소취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마지막까지 밀어놨습니다. 제가 얘한테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호접란을 반으로 나눠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 난은 단자엽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자엽 식물도 이런 식으로 꽃이 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군자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단자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난은 아니다. 왜냐면 난꽃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이 아니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제 난으로 규정짓는 마지막 또 특징이 있어요. 난을 이제 중심부를 거치게 해서 이렇게 절단을 했을 때 이 단면을 한번 보실게요. 면이 하나죠. 면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자란을 한번 절반으로 나눠 보셨을 때 아마 흩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면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난은 절단을 했을 때 면이 하나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맞는 면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식물학적으로 이렇게 면이 하나로 되는 식물이 아주 고등식물이라고 해요. 이게 단자엽 중에서도 난은 최고 상위 아주 진화가 많이 된 그런 고등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난을 구분짓는, 그러니까 난은 꽃으로 구분짓게 되는데, 이 꽃을 어떤 점이 구분되어서 난이로 구분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이잖아요. 이거 우리 공부 아니고 취미생활인데,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취미생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한번 첫 번째 시간 가져봤고요. 제가 느끼기에 이 5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 입술꽃잎 같아요. 입술꽃잎이
아주 특이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 식물이 바로 난이기 때문에 입술꽃잎의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난이 느낌이 다른지 그런 거를 좀 주안점을 놓고 난을 고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얘네 둘만 봐도 꽃 크기도 꽃 크기지만 이제 비바체 같은 경우는 입술꽃잎이 진짜 뭐 혓바닥 메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V3 같은 경우는 이 끝에 막 노란 컬러며 이렇게 딱 뭐랄까 메기 뭐 물고기 수염 같은 그런 모양까지 보여지면서 이게 엄청 다양하거든요. 입술꽃잎 형태만 봐도 정말 다양한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호접란을 좀 즐기시는데 입술꽃잎을 어떻게 다른가 또 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좀 이렇게 취미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제가 또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공부하는 기분으로 또 컨텐츠를 하나 또 다음번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